자, 이제는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네.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페드 매파적 동결에 미 국채금리 급등 해서요. 치솟아서 2007년 이후 최고다. 이게 2017년도 아니고 2007년 이후 최고예요. 미국 금리가. 2007년? 네. 금융위기 이전. 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통상 이제 제가 뭐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릴 때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제일 편하니까 차트를 또 하는데 거기에 제일 긴 차트가 10년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10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 국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게 미 국채 10년물 10년 차트인데 저것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쭉 좁혀놔가지고 그러는데 더 길게 하면 훨씬 더 극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10년 전 저 보세요. 2013년도에 3%였잖아요. 그죠? 그게 0.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5입니다. 4.494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021년 어간부터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주식시장이 이만한 게 대단한 겁니다. 금리가 저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리고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우리 코스닥이 이 정도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이 꽤 괜찮은데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49 거의 4.5까지 올랐는데 이게 한 14bp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물이 14bp 정도 올랐다라는 얘기는 그냥 채권은 어제 거의 하종가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전이 2007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미국의 2년물 금리도 5.14 정도 됐어요. 예. 그리고 30년물 금리 역시 4.55선으로 올라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이루다. 장단기물이 다 같이 떴다라는 얘기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이 페드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새로운 점도표가 발표됐는데 2024년 말 금리 중앙값이 기존의 4.6에서 5.1 그러니까 금리 한 2번 정도 올릴 정도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2025년 말 그 금리 중앙값도 3.4에서 3.9 이것도 정확히 페드에 0.25씩 올리니까 2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기 금리 전망보다는 야 정신 차려 한 50bp 정도 올려잡을 될 걸 이렇게 이제 점도표가 나오면서 미국 채권 시장엔 이른바 패닉 장세가 벌어졌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이라고 야 실업률 이게 고용은 전혀 다른 길로 마이웨이를 가버렸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걸 보니까 전주 대비해서 2만 건이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래서 20만 1,000건으로 집계 됐는데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나 실업자 됐어요. 돈 주세요 하는 건데 이게 8개월 내 최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탄탄하네요. 네, 탄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 연준의 그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 이렇다니까 지금. 근데 고용이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훨씬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온 거죠.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인 매파 이제 집으로 가신 줄 알았더니 학교로 가셨어요.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게 퍼듀 대학원 그 경영대학원 학장으로 자리 옮기는데 명문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페드가 어제 한 그 점도표라든지 고금리 장기화 예고한 거는 야 그거 잘했다. 그 이치에 맞는 거 한 거야. 이렇게 또 확인을 해 주기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제가 늘은 아니고 올 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의 어떤 시니어 레벨들 의사 결정자들의 생각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까지는 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려울 거고 그걸 반영해서 실세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의 기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다시 연준이 싹 돌아서 가지고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그 고정관념인데 그거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08년 이후에 계속 그게 반복됐기 때문에 bad is good 이거 좀 버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볼까요? 빌 에크먼이 한 달 전에 제가 방송해드렸는데 빌 에크먼이 30년 국채 숏을 쳤습니다. 이런 말씀드리. 그럼 썸네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거예요. 저게 빌 에크먼 미 30년물 5.5%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물을 숏을 쳤습니다. 그 숏을 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빌 에크먼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을 팔 수는 없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라도 미 장기물을 숏을 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숏을 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 장기물이 오르면 자기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빠질 거기 때문에 예. 주식을 지금 내다 팔 수는 없으니까 미국 장기물이라도 숏을 쳐놓으면 주식 빠지는 만큼 채권의 숏에서 수익을 내서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예. 미스터 마켓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주식은 내가 아직 안 팔고 대신 숏을 친다는 거는 그게 금리가 오르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숏을 친다는 게 매도 포지션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매도했다는 건 똑같은 얘기죠. 매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네. 갖고 있던 채권을? 아니, 그러니까 공매도. 채권 없으니 공매도 쳤다는 거죠. 아 채권도 공매도 쳐요? 그럼요. 아, 선물 그래요? 시장에서 숏 칠 수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빌 에크먼이 그 좋은 포지션 한 거죠. 주식도 갖고 있고 채권도 없었으면 주식에서 터졌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워런 버핏이 단기채를 엄청 샀습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물, 6개월. 3개월물, 6개월물 저 금리 상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캐리해서 만기해서 현금이기 때문에 예. 현금 확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과의 인터뷰도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저 장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돼 있잖아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었고 중금리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라고 하워드 막스가 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그 시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 1980년도에 22.25% 하워드 막스의 채권을 살 때 펀딩 코스트가 그랬는데 딱 40년 만에 2020년 4분기에 2.25가 됐다. 그래서 저런 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채권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하워드 막스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네. 건 제 생각에는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시니어 레벨들의 생각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게 연준에서 네. 어제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채 금리가 저렇게 급등을 해버린 건데 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죠.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그제도 많이 빠졌는데 어제도 1.82%가 빠졌고 아까 어떤 분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시카고에 가면 옵션 거래소가 있어요. CBOE라고 거기에 이제 위험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는 이 변동성, 볼라틸리티라고 하잖아요. 이 빅스의 V라는 게 볼라틸리티입니다. 변동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변동성을 지수화한 건데 이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금리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빠지거나 경제 성장률이 망가지거나 이러면 불안하니까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제 15%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장기 빅스 지수를 쳐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가 15%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골만삭스에서 그저께 기사를 찾아보니까 골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변동성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십시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게 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변동성이 큰다는 건 사실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금리 4.5라는 거는 10년물 금리가 4.5라는 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짜리 차트를 보셔도
저항선이 없어요. 2007년이라는 건 15년 전 아닙니까? 15년도 네네. 더 된 거기 때문에 상단이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는데 뭐 이렇게 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채권도 역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단기간에는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묘하게 지난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였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분기에만 미 국채의 순중 발행이 굉장히 크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조치가 나와서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는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 강등이라는 걸 굉장히 묘한 시점에 나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미국채 금리는 살짝 조정을 받았으면 계속 불안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페드의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예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게 아니라 분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한국의 기준금리, 실세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3개월짜리 차트인데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4자가 이제 보이려고 하죠. 그죠? 3년짜리 금리입니다. 저거는. 미국채에 비해서 조금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대체로 단기물이 2년이 이제 대표적이고 예. 우리나라는 3년이죠. 우리나라는 뭐 단기물 금리라고 하진 않고요. 네. 3년물이 그냥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그래요? 예. 또 틀렸네. 어쨌든 뭐 하나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그래서 지표금리라고 하죠. 통상 지표금리라고 지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게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상승이 계속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저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은행의 대출과 수신금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쭉 옮겨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굉장히 제약당할 수 있고 자칫하면 영 머니무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식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분들은 저거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네. 주식을 1조 5조, 10조씩 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기준이 되는 전 세계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의 4.5 부근까지 올라온 거는 매우 시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위험자산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도 저 금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 앞두고 좋지 않은 뉴스가 전해졌네요. 네. 금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신데 왜냐면 이제 주식에만 이게 몰두하시다 보면 금리 그거 뭐 1% 2% 오르는 게 뭔 의미가 있다고 이런 분들이 뭐 있으실 수 있으나 여러 해 동안 제가 쭉 지켜본 결과 결국은 금리 따라 크게 보면 움직이더라.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금리 매우 중요하다. 에?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죠 지금. 지금요? 지금 고민 중에 지금 할까 다음 코너에 할까? 지금 점점 사람들이 기대해요. 뭐 도대체 그래? 무슨 광고 멘트를 할지 생각 중이라고. 아니 왜냐면 우리 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쌌잖아요. 뭐 쌌어? 아니 싼 게 아니고 쌌다고요. 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저 떡 쌌죠. 그다음에 비타민 쌌지. 아니 그 하루 엔진. 하루 엔진. 네, 그거 쌌죠. 그다음에 커피 쌌지. 커피 또 쌌죠. 예. 또 뭐 하나 샀는데. 뭐였죠? 네, 그것도 쌌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광고주분들이 아니 나는 뭐냐. 나도 이제 싸자. 쏘자. 음.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께 그래도 뭐라도 하나 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이번에는 리포업 4X. 네. 이게 이제 흡수율이 아주 극대화된 비타민 C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똥으로 다 나오면 뭐 할 겁니까? 다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 비타민 C 먹었는데 다 씨야 뭐 똥이야 이렇게 다 나와버리면 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냥 안 나와버려. 이거 흡수해버려. 그냥 몸에 딱 달라붙어갖고 우리는 못 간다. 나는 평생 고향이다 여기가.
그래서 리포업 4X 흡수율이 4배도 강해진 리포 4X 10포가 들은 제품을 30분께 30분께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뭘 쏘는데도 이렇게 뭐 하나. 하나 빼먹은 게 들물길과 홍삼. 들몰 길가 홍삼 맞습니다. 30개 받고 20개 더 그거였지. 예. 길가 홍삼도 많이 쐈고요. 네. 자, 오늘 거의 이제 쏘는 건 요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을 수도 있어. 또? 아직 추석까지 3일 남았는데. 네, 리포 계속 4X. 쏩니다. 네. 요거 저희 3프로TV 유튜브 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커뮤니티 탭이 있거든요. 뭐 동영상, 쇼츠 뭐 이렇게 쭉 있는 탭 중에 커뮤니티 탭이 있는데 그걸 눌러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한 이벤트들이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와서 네. 얼른 신청하시면 저희가 요거 비타민 그래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받아가시고요. 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